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임상병리학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임상화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이 무엇인지 의미를 파악하고 또한 탄수화물의 분류와 정말 중요한 혈당의 대사를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의 주된 에너지원, 바로 글루코스인데요. 이 글루코스는 바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간에서 글리코겐과 글리세롤의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인체에서 주된 에너지원이지만 필요량보다 과잉시 많을 때에는 나머지는 결국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살이 찌죠. 그게 바로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데히드기 또는 케톤기를 생성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일반식으로 표시하고 이 환원시 당 알코올이 생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환원성 물질로 환원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알데히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원성 물질입니다. 또한 스크로스를 제어한 당은 알카리 용액 중에서 이 구리를 환원시킬 수 있는데 이를 일괄해서 환원당이라고 합니다. 즉, 이 스크로스라는 것을 뺀 나머지가 다 환원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이 위에도 설명했듯이 알데히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탄수화물의 분류입니다. 탄수화물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단당류란 바로 더 이상 가수분해가 되지 않는 한 개의 당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탄당, 대표적으로 헥소스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글루코스가 있습니다. 육각형으로 된 구도를 볼 수 있고 특징으로는 덱스트로스라고도 하며 자연계에 많이 존재합니다. 또한 인체 혈액 내에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에너지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글루코겐으로 저장이 됩니다. 또한 육탄당에 대표적으로 갈락토스가 있습니다. 갈락토스는 올리고당이라고 몸에서 흡수가 되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즉, 소화 흡수율이 가장 큰 것은 갈락토스를 말합니다. 또한 프룩토스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과당인데요. 이것은 과즙이나 벌꿀 등에 존재하고 또한 정자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탄당인데요. 이거는 펜토스, 그 중에서도 아라비노스와 리보스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아야 할 임상화학적으로 중요한 글루코스의 분자량은 180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시고 글루코스 같은 경우에는 알파-D 글루코스와 36%예요. 또한 64%의 베타-D 글루코스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알파형이 쉽게 산화되고 환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탄수화물의 분류, 이당류입니다. 이것은 가수분해에 의해서 두 개의 단당류로 분해되는 당을 말합니다. 종류로는 젖당이 있는데요. 유산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바로 락토스라고 합니다. 이 근육의 해당 작용의 종산물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글루코스와 갈락토스가 만나서 이렇게 젖당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슈크로스라고 하는 자당, 또한 설탕이라고 불러지는데요. 이것은 글루코스와 프룩토스가 만나서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결합 부위에서 산소를 생성할 수 있는 부위가 없고 이렇게 오사존이라고 해서 알데히드기나 케톤기를 갖는 화합물과 두 분자의 히드라진이 축합하여 생기는 화합물의 총칭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형성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당은 환원성이 없는 이당류다. 이렇게까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말토스, 메가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글루코스와 글루코스가 만나여 생기는 바로 이당류를 말합니다. 탄수화물의 분류 마지막으로 다당류입니다. 다당류는 가수분해에 의해서 많은 단당류로 분해가 되는 당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물세포의 저장형인 당분, 글리코겐,
이것이 바로 다당류에 속하게 됩니다.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고 오직 글루코스 한 종류로만 된 글루코산을 말합니다. 또한 전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오직 글루코스의 한 종류만 구성된 글루코산을 말합니다. 다당류에는 이렇게 글리코겐과 전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탄수화물의 대사입니다. 먼저 탄수화물의 섭취는 대부분 다당체로 저장이 된다. 근데 이들은 아밀라제에 의해서 소화작용으로 이제 소화가 되는데요. 아밀라제에 이렇게 전분 또한 동물성 전분인 글리코겐을 이런 게 다당체라고 했죠. 이것이 아밀라제에 의해서 소화작용으로 이것이 단당으로 분해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장에서 흡수된 후에 혈액으로 이동하여 간에 저장하게 됩니다. 주된 단당으로는 이것은 바로 글루코스, 프룩토스, 갈락토스 등이 있습니다. 근데 프룩토스와 갈락토스 같은 경우에는 간에서 글루코스로 변환이 됩니다. 간이나 조직에서 글리코겐으로 중성지방으로 된 것은 바로 지방 조직 세포에 저장됨으로써 이렇게 축적이 많이 되면 그만큼 살이 통통하게 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산화 분해는 모든 체세포의 대사적 활성에 필요한 주된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주로 ATP를 생성합니다. 또한 체외에서 밖에서 흡수된 탄수화물 대사 과정 또한 결국에 글루코스의 최종은 락테이트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글루코스가 간장으로 운반되어서 이제 피루베이트가 되고 레이트와 옥살로아세테이트를 결쳐서 이렇게 해당계를 역행하면 글루코스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락테이트가 이제 역행하면 글루코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혈당의 대사입니다. 혈액 중 많이 존재하고 혈액 중에 주된 당류가 바로 글루코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라고 했을 때 바로 글루코스 대사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보통 혈당의 대사는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산화되는 해당 작용, 또한 피부루산이 젖산으로 환원이 되는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물 중에 포도당이 전분의 상태로 글루코겐 상태로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소화와 흡수를 하게 되는데요. 소화는 입에서, 흡수는 소장에서 하듯이 아밀라제에 의해서 덱스트린과 말토스형으로 되는데요. 글리코제네시스라는 것과 합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인슐린에 의해서 저장당, 글리코겐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바로 저장은 간이나 근육세포, 지방세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저장된 글리코겐은 바로 글리코제놀리시스에 의해서 이제 분해작용을 하게 됩니다. 글리카곤과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 분해된 산물과 글리코제네시스와 글리코네오제네시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당신생이라고 해서 탄수화물이 아닌 물질로 포도당을 합성하는 것입니다. 아미노산이나 젖산이나 글리세롤 같은 경우에서 당신생 과정을 촉진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 경우에 막 당, 초콜릿 먹고 싶고 이런 게 땡기는 것이 이러한 현상 때문에 찾는 것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당신생 이거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해당 작용에 필요한 이 에너지원을 형성할 수 있는 글리콜리시스 이렇게 합해서 피루베이트 이것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젖산 바로 최종 산물로 생성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TCA 과정을 진행되는데요. 이러한 대사를 통해서 이렇게 ATP가 생성되고 이렇게 해당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에 봤던 혈당 대사의 용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리코제네시스입니다. 이것은 글루코스로부터 글리코겐을 합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에는 인슐린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이 되고 글리코제놀리시스 이것은 글리코겐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글루코스를 생성시키는 과정입니다. 관여 호르몬으로는 글루카곤 그리고 아드레날린 그리고 사이로신 이건 갑상선 그리고 GH 이건 성장 호르몬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루코스를 생성시킵니다. 다음으로 글리콜리시스 이것은 바로
여기가 오타가 났는데 글루코스를 분해합니다. 글루코스, 당, 포도당을 분해하고 피루산이죠. 그리고 락테이트를 생성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글리콜리시스. 중요하죠. 에너지원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글루코네오제네시스. 이것은 바로 전에도 말했듯이 탄수화물을 통해서 당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미노산이나 젖산, 피루부산, 그리고 글리세롤 같은 것에서 합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코티졸이라는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제네시스. 이것은 바로 리포, 지방이죠.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바로 이것 또한 인슐린에서 관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혈당과 조절인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렇게 조절인자들이 엄청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분비 장소, 작용,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먼저 혈당과 관련한 이 조절인자로 가장 중요한 인슐린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먹으면은 경구 투입을 하게 되면은 분해가 되면서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피하 투입하죠. 주사기로 배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분비 장소는 이 랑게르한스선의 베타셀에 있다는 것을 정말 중요합니다. 생리학이나 임상화학뿐만 아니라 생리학 또한 인슐린, 혈당이니까 혈액학 부분에서도 다루니까 외우고 있으면 좋습니다. 특징을 보게 되면은 혈당을 감소시킨다, 유일한 호르몬이다. 글루코스의 세포막을 투과하는 데 있어서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혈당을 낮추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겠죠. 글루코스의 글루코겐이나 팻, 지방을 형성하게 해서 혈당의 심한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인슐린. 정말 외워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글루카곤이자 랑게르한스선에 있는데 이거는 알파셀에 있다. 혈당을 증가시키는 데 있고 또한 특히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간에 저장되는 저장당을 말합니다. 그 종류로는 또한 아드레날린, 아까 에피네프린 같은 거 있고 옥시스테로이드와 코티졸, 이것도 부신 피질이고요. 사이로신, 갑상샘, 그리고 ACTH, 부신 피질 촉진 호르몬, 그리고 GW, 자, 성장 호르몬이고요. 소마토스테이틴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인슐린, 자, 혈당 억제하는, 그리고 글루카곤, 혈당을 증가하는 이 분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휴먼 플라센트럴 락토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임신성 당뇨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혈당의 상승 또한 저하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에 있어서는 당연히 식사 많이 하고 또한 단 거, 당질 많이 섭취하고 또한 당뇨병 환자들은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리고 또 당뇨를 억제하는 인슐린 분비 저하 환자 또한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당연히 호르몬, 아드레날린이나 글루코겐, 그리고 ACTH의 이상 분비, 계속적으로 분비만 하면은 당연히 고혈당을 초래하겠죠.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당연히 혈당 높아지고 글리코제놀리시스, 이 분해를 통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이 당 신생을 생성할수록 그만큼 당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승되는 요인이고, 반대로 낮아지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 당 섭취가 없어요. 어지러워요. 당질의 섭취 부족합니다. 그리고 장관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당이. 그런 경우에도 저하가 됩니다. 당연히 인슐린이 당을 억제하는 건데 그것을 많이 투여하면은 당연히 저하가 되겠죠. 또한 췌장, 이자 랑게르한스선이 있는 이 췌장 안에서 종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과잉으로 분비가 되는 경우에는 바로 저혈당을 초래합니다. 라이포제네시스, 이게 바로 글루코스에서 이 리피드로 변하는 데 있어서 이거 하면 할수록 지방화가 많이 되겠죠. 그만큼 글루코스가 저하되고, 글리콜리시스, 당 분해, 이 해당 작용을 통해서 당을 쓰니까 당연히 저하가 되고, 또한 글루코제네시스에서 합성을 하게 됩니다. 저장당 합성을 통해서 당이 간이나 근육, 지방세포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만큼 저하 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글루코스 검체가 왔어요. 검체를 어떻게 하면 안정성 있게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볼게요. 검체의 안정성. 바로 이른 아침 공복 시 체유를 합니다. 당을 측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로 공복 시 체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열의 경우에는 1시간에 6에서 8%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 글루코스가 검사가 있다면 바로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청을 분리했습니다. 원심 분리기로 3400rpm에 10분 동안 원심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온에서 8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또한 혈청을 분리 후에 냉장, 바로 냉장고에 보관을 한다면 72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다음은 방부제인데요. 방부제는 플루오린화 나트륨, 이것을 첨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것 외에도 항응고제, 칼슘이 들어있는 버틀이나 그리고 해당 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억제제가 있어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보존재료는 안식 향산입니다. 이것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글루코스, 즉 덱스트로스라고도 하는데 이 분해를 방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글루코스의 표준액을 녹이는 방부제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마지막 참고치와 임상적인 의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치, 즉 정상치는 80에서 120mg/dl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또한 임상적 의의로는 어떤 의의가 있냐? 바로 고혈당이죠. 이것은 160mg/dl 이상이다. 그래서 당뇨병이나 간질환 환자들에서 고혈당이 많이 나옵니다. 고혈압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저혈당, 이것은 60mg/dl 이하다. 이것은 고인슐린 혈증이나 간암 환자, 그리고 간질환, 에디슨 증후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혈당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잘 구별해서 나눠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상화학을 시작했습니다. 임상화학은 정말 많은 양이죠. 하지만 천천히 따라오시면 모든 임상화학의 강론 부분을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